생명공학이라는 거, 생명공학, 여러분 DNA라는 걸 들어봤어요? 네. 네. 그 다음 세포, 이런 것도 들어봤죠? 네. 혹시 거기에, 핵산, 효소,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네. 이런 거를 다 다루는 게, 일종의 생명공학인데, 생명공학이 그러면은 DNA나 세포나 이런 효소나 잘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주 조그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조그만한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공학적으로 얘기를 할까? 공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막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의약품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눈에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생명공학에 보면 생명공학은 유전 형질, 핵산, 세포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절 변형하여 이게 이제 공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물 또는 미생물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새로운 생물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에는 이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화학공학이라고 하면 기존의 에너지라든가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의약품 같은 게 화학산업에서 미리 출발을 했죠. 석유화학 산업이든.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린 케미스트리를 도입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바이오식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을 이용해서 에너지나 플라스틱,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공장의 어떤 도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토픽으로 의생명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인간 앞에 필요한 게 되겠죠. 인간이 잘 살기 시작하면 자기 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몸이 아플 때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인공장기나 조직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인간 앞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의생명공학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로 생체 모방공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체나 생물체의 기능을 모방하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생물공학이다. 좀 잘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매끄럽게 진행하면 가장 좋은데 연결이 조금 미흡한 관계로 자, 요거는 이제 생명화학공학에 대한 거예요. No question about it. I just got lucky enough to get a job at a major. 자, 여기 아까 그 점점 찍는 거는 미생물들을 그렇게 배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주 조그만한 스케일에서 미생물들을 하나하나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생물을 좀 더 크게 배양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키우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게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 씨앗통이 되어 있고, 자,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뭐 적고 있죠. 그래서 실험 같은 거를 실험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잘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조그마한 DC 같은 거에서 미생물이나 뭐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키워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그렇게 큰 스케일은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생물종을 개발하는 그러한 어떤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 반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 시설인데 사실 여러분 생각하면 막 공대 하면 어려울 것 같고 막 냄새 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생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센트리피즈라는데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운시켜서 만들어내는 거고. 아, 맞다.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영어 잘하시잖아. 들으면 되는데.
biotechnology is heavily involved in this and is really shaping the future of our world. 자, 아까 센트리퓨즈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가지고 So I'm going to start in very small scale. 예, 저 스몰 스케일에서 뭘 한다고 들리긴 하지. 스몰 스케일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여기 보면 프로세스 컨트롤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갔어요. 아까 조그만한 거에서 요만한 그 디시에서 뽕 찍어가지고 작은 리액터에서 그 다음에 저렇게 큰 리액터로 간 거예요. 자,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엄청나게 큰 대단지에 높은 타워에서 연기 뻥뻥 나오고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여기 같이 국한된 공간에서 아까 같이 사람 키만한 그러한 리액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연구라는 게 뭐 회사를 가든 아니면은 이쪽 분야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디스커션도 많이 해야 되고 상호 의견 교환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다 생산 시설이 되죠. 의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 자본주의 사회니까 연봉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케미컬 엔지니어링 하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그 파머스티컬 쪽에 바이오 파마라고 하는데 바이오 파머스티컬 쪽에 연봉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그쪽은 케미컬도 알아야 되지만 미케니컬 이런 걸 다 해서 다시 생물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주 고도화된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연봉 자체가 엄청나게 셉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의생명공학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있구나. 자, 연결이 조금 매끄러워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냥 봅시다. 자, 의생명공학이라는 거는 보면 매년, 지나갔어. 너무 빠르네.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있어요. 근데 트랜스플란트 해야 된다,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식을 하려면, 이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식을 하려면 공여자가 있어야죠. 누가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티슈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환자에 있는 몸에 있는 세포를 꺼내는 거예요. 꺼낸 다음에 다시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 환자 앞에 갖다 치료를 하는 거죠.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이게 3차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포는 2차원으로 붙어서 이렇게 평면에 붙어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직으로 3차원으로 만들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했는데 뭐 에디슨인가? 아니야. 스캐폴드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자, 스캐폴드라는 거는 구조체죠. 구조체. 3차원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구조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세포를 키워요. 세포를 키워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키우게 되면 이게 간 조직, 아니면 뭐 심장 조직, 혈관, 인공 피부, 뭐 연골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세포를 2D에서 키웁니다. 키운 다음에 이거를 구조체에 만들어서 거기다가 심어요. 심은 다음에 아까 우리 그 반응기 있었죠. 반응기 큰 그런 데에서 컨트롤해서 키운 다음에 환자 앞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쪽이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이라는 겁니다. 조직공학이죠, 여러분. 누가 안 해? 조직공학? 자, 세 번째는
생체 모방 공학이라는 거예요. 생체 모방 공학이라는 거는 그 우리 생물체의 어떤 특이한 거를 자기가 우리 미믹한 모방해 가지고 그거를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보면 개코라는 건데 사실 개코가 그 개코가 아니고 도마뱀 발바닥이죠. 도마뱀이 유리 이런데 그냥 막 올라가죠. 그렇죠? 그걸 봤더니 발바닥이 저렇게 아주 그 유연하더라.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아까 같이 그 굽힐 때하고 뭐 할 때하고 사람들이 다 관찰을 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관찰을 딱 해서 요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모방해서 만드는 거죠. 자, 일단 내추럴하게는 도마뱀 발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비슷하게 모방을 했어요. 이 움직임 같은 거를. 그래서 얘가 인공 도마뱀 로봇을 만든 거죠. 그런 식의. 자, 이런 도마뱀뿐 아니라,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자, 도마뱀이 쭉 올라가죠. 누가 꼬리도 달아놨네. 자, 요거는 뭘까? 지네? 지네 이런 거죠. 요거는 개. 자, 요것도 이제 개의 움직임 같은 거를 잘 본 거죠. 그래서 모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사실 이 생체 모방 공학은 여러 뭐니? 예, 어디? 요새 엄청나게 핫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뭐 국방 쪽에 많이 쓰일 수 있겠죠. 뭐 테러나 이런 국방 쪽으로 해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사실. 폭탄물 제거,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생명공학, 생물공학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세 개의 분야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공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일단 눈여기 했으니까 공부해야죠, 이제. 공부합시다. 자,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냥 세 분야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라는 게 뭘까? 이코노미 시대가 뭐죠? 이코노미?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면, 요거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처음에 우리는 농경 시대에 살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증기기관차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하던 거를 증기기관에서 기계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산업시대가 도래했어요. 산업시대가 도래해서 조금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증기의 힘이 아니라 전자나 전기, 이걸 가지고 뭔가 구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정보시대가 확 열렸죠. 지금이 뭐 정보시대의 거의 피크죠, 피크. 그죠? 아이폰 나오고. 자, 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사람이 먹고 살기 시작했고, 좀 더 편리한 걸 만들기 시작했고, 그거를 조직화하는 대량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조직화하기 시작했고, 다음에 어떻게 될까?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어떤 건강이나 모든 거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생명과 BT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바이오 이코노미의 일단 기본 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한 요쯤에 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바이오 산업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이코노미가 바이오 산업, 바이오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인더스트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국제 현황을 보시면 2020년에 미래 10대 유망 산업을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데 같아요. 무슨 센터니까. 여기 보면 바이오 신약해서 두 번째로 놔뒀는데 이게 지금 전자정보죠. 전자정보에다가 바이오 하나가 딱 들어간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 국내적으로 보면은 그 바이오 신약이나 장기나 칩이나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부가가치고 앞으로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쪽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BT 이거는 사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여러분 지금 BT 산업은 지금 이미 많이 디벨롭이 많이 돼 있어요. 대부분 어디 인천에서 왔죠. 네. 그 인천에 보면은 여기 저기 포인터 쫙 보면 저기 송도에 우리나라의 안 보이는가? 송도 이쪽인가? 송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바이오 기업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요. 제약에서 제일 1등이 동아제약이죠. 동아제약 여기 지금 송도에 공장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1등이 셀트리온 거기 공장 짓고 있고, 백신의 1등이 베르나 바이오인데 거기도 공장을 짓고 있고 여러 군데가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삼성도 들어와 있고 물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인천에 있으면서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뭘까요? 하면 기계, 자동차 이런 거에다가 지금 바이오 하면은 여기입니다. 바이오 하면 여기하고 지금 오창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송도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바이오 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의 메가 트렌드가 보시면은 아까 여러 가지 화학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바이오에서 다 대체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CO2 저감 여러분 환경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점점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드렸다시피 케미컬적인 거, 의학적인 게, 에너지적인 게 지금 다 바이오 기반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생명공학 가속화되고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를 여러분이 리드를 해 나가야겠죠. 자, 이거는 뭐 이게 동영상이 될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봅시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라는 게 그러니까 퓨얼, 가스, 어떠한 그 석유화학에서 기반을 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근데 이런 뭐 환경이나 정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퓨처를 어떤 이러한 바이오에서 찾았어요. 블루하고 그린하고 리뉴어블이라는 거는 나무라는 거는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재도 만들고 아니면 식품도 만들고 의약품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그 인간 문화에 관련된 모든 거를 만들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일단 왔으니까 전공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천에서 알고 있는 인하대학교의 위상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생명공학 쪽에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명공학이라는 그거가 공대에 생기게 인하대학교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명공학이라는 거를 사실 창시한 게 여기 인하대학교 생명공학이거든요. 그래서 86년도에 처음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연대니 이런 데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뭐 이건 교육이나 연구나 이런 게 다 잘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론 실험해서 교육 목표로 한다는 거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 연구 밀어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싶은 사람 취업을 잘 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bio.ina.ac.kr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우리는 공학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물학하고 생물공학하고 아마 모를 거예요. 나중에 와서도 잘 모를 텐데 그게 한 3, 4학년 지나면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공학 기반이라는 게 너무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생물학하고. 그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학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교수진은 지금 한 1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사진이 좀 좋은 게 있는데 자, 그래서 공학하고 바이오, 우리는 이제 바이오도 해야 되고 공학도 해야 되는데 그걸 매칭을 잘 시켜서 균등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DNA부터 아까 그 바이오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그걸 다 보셨죠. 그래서 DNA나 거기에서부터 균주를 만들고 그거를 대량으로 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면 뭐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DNA부터 쭉 해가지고 생산까지 그런 스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양성, 기초 이론하고 생물과학 기초 실험, 실험실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실험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DNA도 공부할 수 있고 해볼 수 있고 세포도 해볼 수 있고 생산 관련된 연구나 모든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도 없을 것 같죠. 학교에 무슨 저런 생산을 할 만한 시설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이거는 거의 뭐 한 10년 내 연간 10억씩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 꾸며놓은 게 있어요. 엄청난 학과죠.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은 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졸업생 요거 뭐 다 볼 필요 없고 저기 화장품, 화학 소재, 뭐 진학, 유학 이런 거 간다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은 학교 뭐라고 해요? 서울대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데는 저기 송도의 셀트리온이 1등 기업인데 셀트리온에 안타깝게도 그 인력 분포를 보면 서울대가 제일 많고 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2등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제약회사나 이러한 관련된 업종에는 여러분 선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공부하고 싶다. 저는 대학 교수 될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닌데 할 수 있어. 그런 말이야. 그래서 외국에도 대학교에 교수님들 많이 졸업생들 들어가 있고요. 국내 대학교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조사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자. 여러분 그 대학교를 선택을 하든가 과를 선택을 하고 뭐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교육 잘 받고 그다음에 어떤 비전을 보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그 과에 얼마 정도의 선배들이 표준이 돼 있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가. 여러분 아무 제약회사나 가가지고 인하대 생명공학과 나온 사람 있어요? 그러면 몇 분 손 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 그래서 그래서 커리어넷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직업 정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생명공학의 직업 세계라는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공정, 뭐 품질관리 사업 이런 쪽에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를 갈 때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쪽도 있고 뭐 생산도 있고 관리도 있고 기술 마케팅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자, 마지막 지루하셨죠? 영어 잘하는 사람. 자, the effort you spend on achieving your dreams. 드림을 할 때 이제 그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much more valuable than the dream itself.
드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꿈만 꾸지 말고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